네, 여러분께서는 현재 2022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앞에 화면에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저랑 지금 똑같은 옷을 입은 캐릭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채용 설명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채널도 함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해당 기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채용 설명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관은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인사기획부 차장 박내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채용 설명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 근로복지공단 채용정보 박람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소개해드리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입사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공단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궁금한 점을 하나 더 알아가는 알찬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한 자료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는 꽤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인력이나 자체 수입원 규모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개요를 먼저 확인하고 공단의 법적 지위를 간략히 알아보고 이어서 공단 인력 규모, 설립 근거 등을 비롯한 공단 조직 전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공단 채용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개요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합니다.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50개이고 이 중 공기업이 36, 준정부 기관이 96, 기타 공공기관이 218개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도 다시 세분화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준정부 기관은 기금의 집행 형태에 따라 기금 관리형과 위탁 집행형으로 구분합니다. 이처럼 공공기관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법적 지위 부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하나이고 한편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공기관, 즉 준정부 기관에 해당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세부 분류 기준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입니다. 2021년 3분기 기획재정부 알리오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정규직 직원은 약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인력 규모 면으로만 본다면 공단은 전국 350개 공공기관 중 상위 6번째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 근거와 주요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0조에는 같은 법 제1조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재보험법상 설립 근거에 명시된 것처럼 공단은 산재보험 사업을 통한 업무상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 재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재해 예방과 그 외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등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 연역입니다. 공단은 1995년 5월 1일 설립되었으며 올해 창립 27주년이 됩니다. 공단의 역사는 제1의 시작, 서울 영등포 시대와 울산 중구 제2 도약의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77년 그 전신인 근로복지공사 설립에서부터 출발했지만 1995년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에는 산재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재의료원을 통합해 전국 10개 직영병원 운영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최초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50주년이 되던 해 2014년에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영등포 본사를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인 울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 출퇴근제 산재보상 도입,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등 사업이 지속 확대되어 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의 조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크게 공단 본부와 소속 기관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공단 본부는 주요 사업 정책 결정 기능을 주요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사장, 감사, 사이사, 3본부, 1단, 10개의 실국과 2개의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소속 기관은 공단의 여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국 7개 지역본부, 56개 지사, 13개 병의원, 인재개발원, 콜센터, 연구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등 모두 88개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정원은 현재 약 1만 명 남짓 규모인데요. 그동안의 인력 규모 변화를 보면 2010년에 5천 명 수준이었다가 지난 10년 동안 200 가까이 증가해서 지금 현재 약 1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필요 인력도 조금 증가하면서 사업 인력도 그만큼 증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2022년도 공단의 사업 예산은 정부 수탁 사업을 포함하여 약 10조 원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공단의 대표 사업인 산재보험인 만큼 전체 사업 예산 중 산재보험 사업이 약 73%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27%는 고용보험, 임금채권, 근로자 복지, 산재 의료 등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은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산재보상, 재활지원, 의료지원, 노동자 복지 등 매우 다양한 근로자 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해, 실직, 체납, 체불, 도산, 퇴직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단은 산재보상, 생계비 대부, 퇴직급여 지급 등 노동생계를 보호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자격관리 등 사업생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미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희망 버팀목이며, 비전은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입니다. 핵심 가치, 경영 방침, 경영 목표는 화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채용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직군과 직렬은 채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단 입사 지원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지원 분야에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공단 직군 직렬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단 직군은 지금 행정직, 의료직 등으로 구분하고, 정원을 기준으로는 행정직이 전체 직원의 50% 이상, 의료직이 약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올해 바뀌는 가장 큰 변화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동안 공단의 직군은 일반직, 심사직, 재활직, 전산직 등으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일반, 심사, 재활, 전산 직군이 모두 행정직으로 통합되고, 이를 직렬로 재구분하는 방식으로 직군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직은 행정직 일반, 심사직은 행정직 심사, 재활직은 행정직 재활로 구분하고 있으니 입사 지원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단은 신규 채용 인원에는 행정직 직원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의료직 등 다양한 직군 인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직은 주로 정기공채 방식으로, 의료직은 수시공채 방식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공단이 매년 300명에서 500명 내외 상시 또는 수시 채용을 해왔고, 이 중에 의료직 채용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2년 채용 계획은 아직 검토 단계 중이고요. 올해 채용 계획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채용 규모 추이를 감안해서 현재 우선 행정직, 의료직 등 채용 인원을 잠정 217명으로 추산을 하였습니다만 변동은 가능합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2, 3월 경점 공단 채용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고,
연도별 채용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채용 규모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채용 절차입니다. 행정직 채용 절차는 일반적인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순서로 진행되고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직 일부 직군은 서류와 면접 전형 2단계로만 진행합니다. 올해 채용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참고로 작년 정규직 공채 일정을 소개해드리면 5월에 채용 공고, 6월에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진행했고요. 7월에 서류 검정 등 절차를 거쳐 8월 임용 순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서류 전형을 통해 채용 예정 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하고 필기 전형을 거쳐 지역별 3배수 내지 5배수에 대한 면접 전형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교육 이수, 전산 자격, 국어 능력, 한국사, 영어 능력, 전문 자격 및 직무 경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채용 전형에서 달라진 점은 교육 이수 점수와 국어 능력 점수가 부분 조정되었고 영어 능력 평가 항목에 추가되어 채용 전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입사 지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근 채용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변화된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입사 지원 준비에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기 전형입니다. 공단 필기 전형은 직업 기초 능력 평가 70점과 직무 기초 능력 평가 30점 배점으로 NC에서 직무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직업 성격 검사를 실시해서 이는 적부 판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과 수리 능력 부분을 평가하며 직무 기초 능력 평가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등 분야 직무 지식을 평가하는데 이 부분은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 기초 능력 평가는 특정 교과목에 편중하지 않으니 전 과목을 골고루 개론 수준에서 꾸준히 학습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면접 전형입니다. 공단 면접 전형은 과거 다대다 면접, 토론 면접 등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대일 면접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은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을 통해서 평가하는 분야는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직업윤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공단의 직업 능력 이해 부분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매우 많고 광범위하여 때때로 깊이가 없으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공단 입사를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단 직무를 보다 꼼꼼히 숙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단 면접은 구조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그 실제 경험에 기반했는지 상황 판단을 위한 행동 의도와 이유가 분명한지 등도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기소개서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고객 마인드, 지원 분야 직무 이해, 자기개발 노력과 협업 능력 등을 주로 평가하지만 지원 동기,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윤리 등도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매년 자기소개서 작성 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일부 지원자께서 여전히 평가 문항과 무관한 내용을 기술하시거나 타사 지원사를 복사하여 기관명을 잘못 기술하는 등 실수 사례가 간혹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 반하는 성별, 출신지, 학력 또는 가족관계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올해는 모든 지원자분들이 이러한 사소한 실수는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공단 채용은 매년 대동소이합니다만 몇 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 사업의 이원화입니다. 앞서 잠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공단 사업은 산재보험 등 행정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보험 사업과 병원 중심의 의료 사업으로 구분되며 채용 절차도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의료사업 행정직은 주 근무지가 병원, 의원 등이고 보험 사업은 전국 각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군입니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다양한 만큼 직군과 직렬도 매우 다양합니다.
올해는 직군 직렬 체계가 정비되면서 크게 행정직과 의료직으로 이제 구분되었고 행정직은 일반, 재활, 심사, 전사 등 직렬로 다시 세분화되었으니 입사 지원에 참고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채용입니다. 공단은 전국에 7개 지역본부와 56개 지사가 있습니다. 공단은 전국 지사를 두고 있고 업무 특성상 연 1회에 정기 수시 순환 정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비용고 근무 최소화와 지역별로 적정한 인력 수급 안정성을 위해 보험사업 행정직은 대부분 권역별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인재 채용입니다. 공단은 2014년 울산 혁신도시로 본사 이전을 한 공공기관이므로 혁신도시 조성법에 따라 이전 인재 채용 목표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소재 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혁신도시 조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후 울산 경남 소재 학교까지도 확대되어 30%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직군별 평가 항목이 상이합니다. 직군별 평가 항목뿐만 아니라 동일한 직군이라도 앞서 잠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매 채용 계획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단은 노동복지 허브 실현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채용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체험형 인턴 채용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 제도는 공단과 공단 채용 제도를 미리 경험해보는 제도이므로 우대 가점에 따르는 입사 당락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채용 전략을 세울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채용 제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공기관 입사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우리 많은 분들의 희망터가 바로 우리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라고 한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바로 근로복지공단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채용 설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많은 정보를 얻으셨겠지만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에 다시 한 번만 또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많은 그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거 작년 11월에 2021년도 이제 채용 공고가 떴었는데 올해 상반기 혹은 또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채용 계획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채용 계획은 지금 검토 중인 단계고요. 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확정이 되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월, 3월 중에 아마 확정이 되어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기다리셨던 분들이 2월, 3월에 집중하셨다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뭐 계획이라든지 또 인원이나 또 변경된 사항들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또 지금 그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아마 마음이 빨라져요. 자, 우선 서류에서 교육사항 작성할 때 학점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까? 학점은 점수에 네.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반영이 안 될까요? 네, 학점은 평가를 하고 네. 있지는 않고요. 네, 학점.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서 배점을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학점 상관없이 교육사항 개수로만 점수가 반영이 될까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교육사 이제 정해진 교육 과목 이수 네. 내용에 따라서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바로바로 좀 질문을 좀 저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울산 경남 지역인재 광역화에 참여를 혹시 하나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혁신도시 조성법 시행령이 아까 입법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 입법 예고가 확정이 되면 저희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채용을 하실 때 경남 출신 학교도 지역인재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지역인재 전형을 따로 뽑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울산 소재 학교 출신자들만 그 지역 인재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울산과 경남 아마 그 지자체 간 협약에 따라서 혁신도시 조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울산 소재뿐만 아니라 경남 소재 학교 졸업자들도 동일하게 채용 목표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경남 출신 학교들도 지역 인재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아직 그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된 걸로 음. 알고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또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근로복지공단은 서류에서 어학 성적 가산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어학 성적이 점수에 반영된다는 정보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하반기 저희가 그 채용 공고 시 어학 성적이 반영을 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자, 우대 사항은 어느 채용 전형 단계에서 가점이 부여가 될까요? 지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 우대사항이 반영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 전형 단계별로 반영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취업 그 국가보훈 대상자는 법상으로 각 전형 단계별로 우대 항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 나머지 항목들은 대부분 서류 전형 단계에서 보통 그 우대 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단계에서 우대 네. 가점을 받는다고 하셨고요. 우리 윤소님께서는요, 체험형 우수 인턴과 또 계약직 경험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서류에서 가점이 될 수 있을까요? 계약직 경험과 음. 인턴 경험이 동일 유사한데 기간에 따라서 그 가점 범위를 조금씩 차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턴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이상 또는 이제 3개월 이상 이렇게 이제 기간을 두고요. 계약직은 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가점 여부를 결정하니까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점을 받는 범위는 동일합니다. 지금 작성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읽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정말 이렇게 바로 답변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이번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자, 이런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교육사항 중 직업능력 훈련은 지원 직무와 다른 직무 관련 강의를 수강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지원, 기획 강의 수강 등 자, 이런 것들이 개수 포함해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고요. 음. 해당 교과목에 인정이 되는 범위만 저희가 그 같은 과목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약간 그 네. 부분 지엽적인 부분들은 음. 그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한테 한 번 더 음. 확인을 해서 네.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지금 그 다채용 저희가 나중에 그 홈페이지 공단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네. 이제 Q&A 저희가 이제 운영할 예정이니까 음. 그쪽에 아마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3개월을 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채용 시 타 공공기관의 인턴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가산점이 좀 부여가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조정이 가능할까요?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체험형 인턴을 4개월 단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4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거기 이제 기간이 조금 조정이 되면 조정되는 기간이 같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제 채용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체험형 인턴에 유리한 스펙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랄라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아하, 채용 네. 인턴 음. 스펙을 따로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동일한 이제 지원 조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다면 대부분이 아마 취득하는 분야는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한국사라든지 뭐 커말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고 꼭 그런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그 경력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대 가점을 통해서 조금 약간 그 상쇄되는 약간 그런 지원자들도 계시니까 타 이제 기관의 어떤 그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는 어떤 지원 자격이라든지 평가 항목들을 조금 잘 파악을 해서 준비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서류 평가에 대한 그 질문들이 정말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KK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학 성적은 일정 점수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점수가 높을수록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금 차등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등해서 부여라는 거 사실 그런 점수가 좀 높을수록 좀 가산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조금 유리할 수는 있죠. 네, 왜냐하면 똑같이 이것도 이제
그 그쵸. 준 기준에 보다 다 똑같이 음. 한다면 조금 그 형평성이 없다고 또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그 구간별로 조금 차등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보통은 기준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일반적으로 지금 서류 전형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질문들을 해주고 계셨거든요. 또 궁금한 점들이 일단 그 우리 근로복지공단의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면접이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하시던데요. 근데 느낄 땐 어떠세요? 저희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면접이 음. 어렵다고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네. 그 준비하는 음. 분들의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음. 미리 조금 준비했던 분들은 이제 이게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막 그 능숙하게 답변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그게 조금 준비나 훈련이 좀 덜 된 분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약간 멈칫하거나 답변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리고 좀 오히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간혹 보이는데 조금 당황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던 바 경험했던 바를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경력자들은 좀 더 그래도 좀 경험이 많겠지만 신입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들이 우리 기관에서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고 또 지금 앞으로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찾아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단의 사업이 꽤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네. 다양해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숙지를 하면 음. 아마 답변이 조금 더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라든지 또 정보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채널들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네. 근로복지공단도 어떤 채널들을 좀 활용해서 하고 있으신가요? 저희 공단이 최근에 음. 조금 그 SNS를 통한 네. 그 사업 내 홍보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카드 뉴스 형태로 또는 다양한 어떤 그 메시지를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예전보다 저희가 이제 인지도가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게 그런 활동들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도도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또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가 홍보단 같은 것도 사실은 아, 운영을 하고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신다면 공단을 조금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들어오는 친구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기획팀장님보다 좀 이렇게 연령차가 좀 낮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뭐 NCS나 등등 이렇게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친구들을 보시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예전에 저희가 입사할 때보다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 경쟁이 또 그만큼 정보가 많이 이렇게 이제 오픈돼 있다 보니까 치열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본인이 적성에 맞는 업무를 잘 찾아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관에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계세요? 22년 정도 됐습니다. 22년 동안 근무를 네. 하셨네요. 정말 그 신입사원들이라든지 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노하우나 경력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근로복지공단은 우리 친구들을 왜 이렇게 희망할까요? 왜 입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우선은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메리트를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복무라든지 복리후생 부분이 조금 어, 자유롭게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이제 자유롭게 운영되는 부분에 약간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도 기업 기관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분명한 인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22년 만약에 이제 입사를 또 채용 공고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어떤 친구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음. 보니까요. 고객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객을 좀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채용 설명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클로징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자, 근로복지공단 지금 20 몇 년을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자, 근로복지공단을 한 단어로 한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드에 작성을 하셔서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은 무엇무엇입니다. 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께 요청을 드려서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만 많은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또 희망하는 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바로 노동복지 허브입니다. 노동복지 허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의미도 함께 좀 나눠주시겠어요? 허브가 약간 이게 그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택배도 사실은 어떤 물류 창고에 만나는 곳을 허브라고 하잖아요. 노동복지가 만나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해서 노동복지 허브라고 했고요. 저희 공단이 매우 지향하는 부분이 노동복지 허브입니다. 와, 정말 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허브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를 함께 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오프라인으로 지금 만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채용 계획은 이제 검토하는 단계라서 오늘 당장 저희 안내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곧 검토가 끝나면 아시게 될 거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과가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은요.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분들께서 모두 정리를 하셔서 추후에 저희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희망 버팀목이죠. 우리 근로복지공단의 채용 설명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